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파트너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전병승입니다. 파트너 솔루션스 아키텍트는 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 여정을 도입하실 때 파트너와 함께 보통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그럼 여러 AWS의 파트너 분들을 기술적으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가 만드는 HPC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조업에서 HPC가 가지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조업에서 항상 갖는 챌린지가 제품의 출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HPC는 해석, 시뮬레이션 부분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조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워크로드입니다. 그런 워크로드를 AWS에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켓 트렌드,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HPC를 도입하는 그런 트렌드와 AWS는 이런 HPC 빌딩 블록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AI가 최적화시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I 툴을 이 HPC 빌딩 블록으로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의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매년 HPC 행사, 월드와이드하게 되게 큰 행사 두 개가 있죠. 독일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슈퍼컴퓨팅 행사랑 그다음에 미국에서 열리는 슈퍼컴퓨팅 컨퍼런스 행사, 이렇게 했는데 작년 SC25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4년에 이 HPC AI의 성장률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기존의 관행보다 훨씬 많은 성장을 보여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엔비디아 GPU를 비롯한 이런 AI 인프라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그런 성장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약 10빌리언 정도의 그런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PC AI 부분에서 그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영역이 작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AI 인프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AI 인프라가 아닌 HPC 워크로드만을 봤을 때도 연성 평균 8.4%의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PC 워크로드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빠른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 성장을 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도 이제 같이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HPC의 클라우드 어뎨션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10빌리언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제 9.64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HPC AI 클라우드 그 전체 시장의 약 15.3% 정도가 이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2029년까지 흘러간다고 예상을 해보면 약 23.27빌리언, 그러니까 약 20% 정도는 클라우드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15.3%의 그런 HPC AI 워크로드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다면 이 클라우드의 전환이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HPC 워크로드가 점점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고 있을까요? 구글에 이 검색을 해보면 예전에 저희가 GPT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이 LLM이 확산이 되고 이 슈퍼컴퓨터가 AI 모델을 학습하는데 더 많은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2를 처음에 연산을 했을 때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약 그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컴퓨팅의 기술의 진화가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드는 비용은 약 2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팅이 과거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컴퓨팅 비용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온프레미스에서 이 HPC 클러스터를 도입을 하게 되면 한 번 구매를 하면 한 최소 5년 이상은 동일한 사이즈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는 CPU, GPU,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것들에서 최신 발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바로바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온프레미스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는 용량의 한계로 막힌 작업들이 클라우드에서는 편하게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빠르게 CPU가 세대가 업데이트되고 GPU의 세대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이런 수년에 걸친 하드웨어 교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런 최신의 CPU, GPU 이런 스택 같은 거에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HPC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클라우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이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뜻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HPC에서는 사용한 만큼 또 지불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많은 부분으로 실행을 하고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비용을 안 쓰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라는 게 없고 그다음에 뭐 대기를 또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리소스를 비용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탄력적인 부분에서 클라우드 HPC가 온프레미스 HPC 대비해서 갖는 이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HPC 연구원분들,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컴퓨팅 자원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 내가 내 잡을 돌려야 되는데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쓰기 위해서 항상 승인 대기를 걸잖아요. 그런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HPC 워크로드 잡을 돌릴 때 필요한 그런 많은 과정들이 생략해서 훨씬 간소화된 방향으로 워크로드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HPC가 갖는 이제 혁신이라고 저희는 보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AWS는 이런 HPC 빌딩 블록을 이제 어떻게 제공하고 있을까요? 옆에 보이시는 지멘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발표를 하셨던 NCS와 같은 이제 솔버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고 저희는 그런 솔버를 돌리기 위한 이제 인프라 영역과 그런 인프라 영역을 관리하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밑단에 보시면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팅, 그다음에 뭐 가속기, 그다음에 네트워킹, 스토리지 자원을 인프라 자원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럼 이런 인프라 자원을 내가 온디맨드 내가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형태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약정을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대규모의 용량을 약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매 옵션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인프라만 제공한다고 이제 끝이 아니죠. 이런 HPC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와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런 형태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WS의 이런 HPC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는 데만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떤 서비스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각각 조금씩 한 번 더 짚어드릴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C2라고 하는 건 AWS의 컴퓨팅 클러스터, 컴퓨팅 자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엘라스틱 컴퓨팅 클라우드의 약자인데 AWS는 약 1000개가 넘는 EC2 그런 인스턴스의 종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1000개가 넘는 인스턴스 중에 HPC 워크로드만을 위한 전용 인스턴스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엑셀러레이트 컴퓨팅, GPU를 탑재한 그런 인스턴스들을 보시는 것처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HPC 옵티마이즈드 된 부분들, 그래서 HPC 뭐 6A, 7A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AMD의 CPU가 탑재된 그런 HPC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많은 코어가 탑재된 인스턴스를 의미하고요. 이 7A가 제노아 세대의 CPU였는데 최근에는 HPC 8A도 한 2달 전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튜린 새로운 AMD의 모델도 이제 인스턴스가 출시가 돼서 실제 고객들한테 딜리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HPC 7G, 뭐 I 이런 것들은 이제 인텔 CPU와 그다음에 AWS가 만든 이제 그래비톤 CPU로 이루어진 HPC 전용 워크로드만을 위한 인스턴스고요. 이 GPU는 저희가 하이엔드 GPU 라인들 A100, H100 이런 것들을 이제 P라는 알파벳을 써서 저희가 인스턴스를 구분했는데 이제 블랙엘 GPU부터는 이제 P6, P200 뭐 이렇게 GPU를 명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신의 GPU들도 저희가 EC2 인스턴스로 제공을 빠르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최신의 CPU와 GPU가 탑재된 인스턴스들을 그때그때
잘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HPC 워크로드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PC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고성능 스토리지잖아요. 많은 클러스터에 있는 노드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성능 파일 시스템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AWS는 여러 가지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 그다음에 HPC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러스터 파일 시스템까지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파일 I/O가 좀 크리티컬한 워크로드의 HPC 잡이라면 이 FSx4 러스터의 파일 시스템을 그냥 완전 관리형이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으로 쉽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러스터를 저희가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도입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AWS 클라우드에서는 이거를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쉽게 그런 고성능 파일 시스템도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패러럴 컴퓨팅 서비스라고 해서 HPC 클러스터를 조금 이제 사용자들이 많은 옵션을 주지 않고 좀 쉽게 실행하고 쉽게 활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HPC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거를 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이런 PCS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맨 아래에 있는 패러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인스턴스 자원들과 스토리지와 그다음에 AWS가 제공하는 HPC 빌딩 블록의 그런 리소스들을 쉽게 클러스터로 구현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나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HPC를 구성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걸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이제 패러럴 클러스터를 활용을 해서 슬럼 스케줄러를 붙여서 이제 워크로드를 실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고정화가 되면 이제 PCS라는 서비스로 이제 여정을 이동하는 것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서비스를 다 설명드리기엔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 저는 이 패러럴 클러스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에 있는 AWS의 그런 HPC 빌딩 블록의 서비스들을 이 패러럴 클러스터라고 하는 오픈소스 그런 하나의 패키지인데, 이 패키지의 야물 파일로 스펙을 지정을 하면 이 리소스들이 HPC 클러스터로 구현이 됩니다. 이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모두 코드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패러럴 클러스터는 쉽게 야물 파일로 구성을 해서 이런 자원들을 클러스터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실제 잡이 일어날 때만 실행하게 하고 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런 리소스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형태로 이 클러스터를 구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컴퓨팅, 그다음에 고성능 그런 스토리지, 그다음에 인터커넥트 네트워크, 그런 고성능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항상 필요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드, 그런 노드까지 구성하는 것을 이 패러럴 클러스터로 이제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해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에이전틱 AI 툴을 이용하면 훨씬 이런 HPC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HPC의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서 기존의 온프레미스의 환경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HPC 클러스터 환경의 혁신을 클라우드로 이루었다면, 이제 엔지니어 분들의 혁신은 이런 AI 에이전트 툴을 이용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죠. 뭐 클로드 코드, 뭐 코덱스, 많은 그런 AI 에이전트, 뭐 코딩 어시스턴트 툴들이 있지만 AWS의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AWS가 만든 거를 활용을 하면 이제 더 정확하고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키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AI 개발 도구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짜주기도 하고, 그런 계획 안에서 실행을 해주기도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분들, 실제 해석 시뮬레이션 돌리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GMS나 NCC의 솔버를 이용을 해서 그런 혁신을 이루셨다면, 그런 HPC를 구성하는 부분,
그런 엔지니어 분들은 이런 에이전틱 AI 도구를 이용을 해서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키로를 활용을 해서 패러럴 클러스터 AWS의 지식이 전무하신 상태에서 패러럴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간단한 HPC 클러스터를 구현을 하고 HPC 클러스터에서 간단한 잡을 실행을 한 다음에 그 잡이 실행될 때 노드들이 실행이 돼서 잡을 실행을 하고 그 잡이 끝났을 때 바로 노드들이 종료가 되는 형태의 데모를 준비했는데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단 이렇습니다. 키로는 이제 ID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채팅으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줄 좀 넘는 파라미터로 나는 어떤 워크로드를 위해서 HPC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려고 해. 이걸 도와줘라고 명령을 치면 이렇게 스펙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글로 그럼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 사항을 정의를 해주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의 요구 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 요구 사항에서는 나는 AWS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AWS 계정에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패러럴 클러스터에 아까 야물 파일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야물 파일을 설정을 하고 그 야물 파일을 설정을 할 때는 그 야물 파일의 문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법 같은 것들은 연결되어 있는 AWS의 MCP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구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요구 사항들을 정리를 하면 계획 단계로 넘어가서 이 계획 문서를 만들어 주고요. 그럼 각각 처음부터 이런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해서 어떤 실행 순서로 이제 계획을 잡아줍니다. 그럼 그 계획을 또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이제 실행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는 타스크 체크리스트를 주게 되고요. 그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실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한꺼번에 예약 실행을 걸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키로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AWS 계정을 로그인하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실제 패러럴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이제 야물 파일을 생성을 해서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줍니다. 그 생성된 클러스터에 이제 예시 잡을 던져야 되는데 예시 잡은 굉장히 종류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시 잡을 돌려서 실제 클러스터의 EC2 인스턴스가 동작이 돼서 이제 실행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잡을 던져서 실제 그 슬럼 명령으로 잡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잡이 종료가 되었을 때 이 인스턴스들이 자동으로 종료가 돼서 이 콘솔 EC2 인스턴스 콘솔에서 그 EC2 인스턴스들이 다 종료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잡이 끝나게 되면 EC2 인스턴스들 그러니까 클러스터로 향해서 생성이 됐던 EC2 인스턴스들은 처음에 이제 유휴 상태로 대기를 했다가 계속해서 이제 명령이 없으면 이제 아예 터미네이션 되거든요. 그런 EC2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터미네이션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럴 클러스터 클라우드에서 HPC 잡을 돌릴 때는 사용한 만큼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키로나 그런 AI 툴을 이용을 하면 엔지니어 분들도 쉽게 이런 거를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다. HPC 클러스터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적인 지식, 그다음에 컴퓨팅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AI의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매우 간소화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조금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온프레미스에서 가졌던 그런 HPC의 한계는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온프레미스의 용량의 한계를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엔지니어가 가진 혁신은 AWS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AI 에이전트 그런 개발 도구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엔지니어 분들도 혁신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